녹음하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실상 그죠? 그러한 룰 A.4B라든지 A.4C 같은 경우 양쪽 다 위반할 소지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화 내용에 동의 없는 녹음 자체를 우리가 고려함에 있어서의 변호사라는 것은 따라서 우리가 사실상 각 관할에 대한 적절한 법에 대한 우리가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녹음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러니까 법을 먼저 알아야 된다. 법을 먼저 알고 접근해야 된다. 저기 조금 딱딱하죠? 그죠? 딱딱하지만 법이라는 건 좀 딱딱하지만 흥미진진하잖아요. 잘못하면 여러분 붙잡혀 들어가.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false denial, 허위로 거부하는 거죠. 뭘까요? 내가 사실상 녹음하면서도 야 이거 아니야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되겠죠. 양심에 반하는 행위는 사실상 준공무원인 변호사윤리위원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은 모르게 우리가 녹음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뭐 녹음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동의 자체가 허위로 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허위로 얘기하면 또 안 되는 얘기죠. 이건 변호사 윤리와 관련된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의 대화 내용 자체에 공개하지 않는 녹음,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모르게 녹음하는 경우로 우리가 변호사가 상정하는 경우 우리가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논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그렇죠. 논 클라이언트라는 건 클라이언트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가 발생되는 기본적으로 제3자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실상 로유의 이러한 이익을 혹은 편의를 우리가 뛰어넘는 그죠? 이러한 일반적인 로열티라든지 제3자 관계없이 그런 문제가 그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로열티라는 의무라는 것은 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당연하게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밀 준수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우리가 수임에 있어서의 어떤 그죠? 내용 그죠? 대화 내용 자체를 우리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델룰 자체가 사실상 우리가 그러한 직무 자체를 우리가 수행함에 있어서 변호사들은 당연하게 이 클라이언트의 컨퍼센트 자체를 녹음하는 것을 그죠? 허락할 수 있느냐? 상대방 모르게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이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확실하게 이게 결정된 게 아니고.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수결의 경우 전원일치로 뭐라 그랬냐면 일반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로이어가 뭘까요? 클라이언트한테 우리 통보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그 대화 내용 자체가 지금 녹음될 수도 있다. 되고 있거나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뭐 통보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죠. 기본적으로 하기 전에 하는 거죠. 하기 전에. 자, 여기 정답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이제 못 찾게 되면 자 상임위원회의 전체 의견인데 advisable 이렇게 권장한다라는 거죠. 변호사가 클라이언트한테 뭐라고 통보해야 되냐면 우리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 전에 해야 돼. 녹음하기 전에 하기 전에 해야죠.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돼. 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도 있고 하고 있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수임하는 입장에서의 duty of loyalty, duty of confidentiality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답이 세 번째 윤리적인 문제 이슈가 세 번째 나왔잖아요. 세 번째에 해당되는 문제니까 이게 정답이죠. 근데 이 정답도 빼고 이제 해답들이 나오니까 열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읽을 때 정답이 어디 숨어 있나도 여러분들이 하이라이팅 해야 되는데 그냥 읽다 보게 되면 그냥 계속 그냥 연달아서 읽다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가 필요한 게 사실상 뭐 제가 한 이게 십몇 년 동안 제가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새로 한 분들 보게 되면 정답이 정답인 걸로 그냥 다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확실하게 나눠서 그죠? 지금 우리가 전해주는 그런 그냥 대충의 어떤 모델 앤서리지 완벽한 앤서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미리 누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좀 짜임새 있는 보다 확실한 그죠? 아규먼트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클라이언트가. 자, 뭐, 반대에 어떤, 약조가 없다 그러면, 변호사는 당연하게, 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클라이언트 간의 어떤 대화 내용 자체를 우리가 메모를 할 필요가 있다. 메모를 해야 된다. 클라이언트는 당연하게, 그죠? 클라이언트는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야 된다.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클라이언트는 여기는 뭘까요? 우리가 변호사의 상대방이죠. 특별하게 하지 말아야 대한 약정이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걸 예측해야 돼. 클라이언트들은. 변호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메모를 해야 되겠죠. 한두 건도 아닌데. 자, 하지만, 자, 클라이언트의 정확한 그 언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캡처하는 그 녹음 자체는 사실상은 이러한 변호사의 일반적인 기록이라든지 또 메모와는 다르다는 얘기죠. 그거는 뭘까요? 그것이 아무리 잘못된 생각이나 중상모략이나 이런 명예훼손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하나 그 내용을 우리가 캐치해서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그걸 녹취를 뜨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다. 그래서 뭘까요? 이게 또 정답이죠. 권장사항이죠. 변호사들은 꼭 녹취라는 것도 우리가 방어용으로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돈 받고 우리가 수임을 해서 먹고 사는 입장에서 볼 때 상대방은 모르게 녹음하는 것도 아무리 법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일단 통화 내용 자체를 우리가 기록으로 남기면 되지 않느냐. 꼭 우리가 법이나 따져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거 녹음 내용 자체가 또, 그죠? 이게 또 엉뚱하게 다른 손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뭘까요? 어떤데요? 해킹하는 사람 조직에, 혹은 우리가 뭘까요? 이메일 같은 게, 북조선 이런데 들어갔다.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다 이제 해킹해가지고 여러분들 통장에서 매일 뭐 얼마씩 빼가겠죠? 김정은 이름으로 계속 빼가요. 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해서 inadvertent disclosure라는 건 뭘까요? 내가 잘못했어. 그죠? 내가 원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보게 되면 어떤 또가 있냐면 변호사들이 이제 수임하면서 이메일을 이메일로 상대방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메일은 뭘까요? 다른 변호사한테 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이 어떤 변호사가 왜 이혼 소송을 하는데 왜 나한테 줘? 관계없는데 내용을. 저는 양심적인 변호사라 그냥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는데 어떤 사람은 뭘까요? 혹이 있으니까 보겠죠. 이 사람이 좀 거칠게 얘기하구만. 재산 싸움이 심하구만. 그죠? 이렇게. 그다음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뭘까요? 결국은 오로지 그죠? 상대방인 클라이언트한테 그런 피해가 당혹감 같은 게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뭘까요?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은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도야 내용 자체를 우리가 기록으로 남길 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녹음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클라이언트의 수임과 관련된 우리가 유효한 기능으로서 작동하겠지만 그러한 녹음 자체가 그죠? 뭘까요? 경우에 따라서 계속 기록하는 거에서 타이핑 해가지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정확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더 바람직스럽은 건 뭘까요? 일단 녹음해두면 그냥 그걸로 그냥 녹음 파일로 갖고 있으면 좋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비밀리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거죠. 법이 아무리 허락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것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우리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그런 신뢰 관계, 그죠? 신뢰의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AB 갖고 있는 모델룰에 다 이미 나와 있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이런 것은 이제 클라이언트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것 자체, 이런 건 클라이언트의 디스커버리, 증거 개시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어떤 방해 요소가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건 뭘까요? 한마디로 두 사람 사이에 신뢰뿐만 아니라 비밀 이런 것도 우리가 금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것이 공개되지 않는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녹음을 할지라도 그건 이제 비윤리적인 내용이고 가능하면 특별한 사항을 그죠? 제외하고는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 할 이유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반대한다든지 그죠? 혹은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 믿을 만한 그런 합리적인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 사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뜻이죠. 또 이런 것은 당연하게 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라든지 자신의 행위가 자체가 그죠? 변호사에 관련해서 로열티라든지 신뢰나 어떤 비밀 보존과 관련된 권리를 우리가 박탈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은 뭘까요? 비윤리적인 경우죠. 그런 것은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의해서 우리가 범법 행위를 저지르려고 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맞대로 이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사망에 자살하는 경우 실제로 자해를 하는 경우 같은 일반적으로 변호사들이 믿을 만한 그런 범죄 행위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그죠? 우리가 그거 자체를 우리가 함구하는 것 자체는 의무는 올바른 윤리적인 내용이 아니라 또 이것도 윤리적인 또 어떤 걸까요? 한마디로 당연하게 변호사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법정에서의 어떤 항변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가 변호사의 그런 권리죠. 당연하게 우리가 녹취해서 녹취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당연하게 보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항거해야 이런 것들. 따라서 뭘까요? 이러한 상임위원회에서는 뭐라고? 그 규정 자체가 변호사가 그러한 클라이언트와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그죠? 방지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라는 그죠? 상임위원회 그 위원들이 생각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러한 상황 하에서의 예의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면 뭘까요? 근본적으로 아무리 법이나 윤리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따졌을 때는 그래도 클라이언트의 어떤 로열티라는가 컨피덴셜리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방한 동의 없이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좀 가능하면 좀 자제해야 되는 그런 얘기다 하죠. 한마디로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건 뭐가요? 하나의 지침이죠. 지침이고